느낌은 그 느낌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손바닥을 붙였다가 딱 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가벼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각 틀립니다. 뭐 어떤 게 맞아요? 가벼운 게 맞아요? 무거운 게 맞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가볍다, 무겁다 하는 것은 자기만의 느낌이고 자기만의 개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닌 거라. 그래서 본인이 이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안 될 때는 무조건 발이 올라오면 발이 올라온다고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발이 올라온다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느낌을 알 때 의도하는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움직임이 있고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수행의 행태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일률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지금 내 상태에서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웬만큼 고요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뭐냐면, 수행의 포지션이나 수행의 행태들을 먼저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오면 불러온다, 배가 꺼지면 꺼진다, 호흡이면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이걸 먼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버릴 것 같으면 자기 방식으로 자꾸 하게 되고,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에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예비 수행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예비 수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수행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예비 수행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해 수행을 했다. 그럼 자해 수행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하면서 자해 수행을 쭉 하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나서 마음이 내가 지금 마음이 뭘 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라고. 그럼 호흡으로 가 있으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순일하게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호흡을 알아차린다든지 걷는 걸 갖다가 할 것 같으면은 실제 하는 것들을 모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1년 12달 내내 계속해도 별 진전이 없어요, 수행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항상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행의 포지션을 갖다 먼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기 전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는 마음은 어떠한 경우든지 대상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상을 그냥 그대로 자기 상태에 맞게끔 움직임을 알면 움직임을 아는 대로, 느낌을 알면 느낌을 아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알면 됩니다. 더 이상도 바라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지게 되는 상태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는 부분, 그래서 수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처음에 할 때 어떤 경우든지 수행은 개정해의 방식으로 나갑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계속적으로 닦지 않으면은 해 부분 하는 것들이 순일하게 안 돼 나갑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자꾸 계를 지키면서 도덕적인 생활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상태가 돼 나갈 때, 그때 수행의 포지션들을 찾는 것들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행 지도하는 스승들도 처음부터 바로 수행법을 갖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율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 분명하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고 나서 그러나 수행 방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처음에 적어놨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마음을 먹기를, 오늘 하루 동안은 내가 계를 청정하게 지키면서 살겠다 하는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남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것부터 먼저 잡고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보통 5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5개는 하루낮, 하루밤 동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행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은 반드시 5개를 지킨다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개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가지를 전부 다 그대로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이것들을 설했을 때는 이것 하나라도 빠질 것 같으면은 나머지들도 다 헝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다 지키라고 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이 부분은 내가 지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한 가지 아니면 몇 가지만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5가지는 자꾸 지키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나갈 때 마음은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수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5개를 지킨다고 마음을 먹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에 조심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때는 요즘 밖에 공사한다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내가 남에게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저 소리가 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앉아서 수행하면은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에서 기본은 자선입니다. 근데 자선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은 자선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공양하고 나서는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수행을 되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선을 하고 나면은 그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경행을 해야 됩니다. 경행을 안 하는 수행은 그거는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수행은 어떤 힘으로서 수행을 지속하려 나가면 균형이 맞는 것으로 인해서 수행은 지속이 됩니다. 고요함이 있다 해가지고 수행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경행하기가 더 훨씬 수월해야 됩니다. 자선보다는. 근데 실제로 수행자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자선 때보다는 경행 때 훨씬 더 알아차리는 것들이 많고, 또 도화가에 이르기 위해서 지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훨씬 빨리 진척된다는 게 이때까지 스님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행하는 것들을 자꾸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경행하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수행은 잘 됩니다. 차라리 경행을 갖다가 자선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려고 할 것 같으면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앉아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봐주길 바라고 남에게 나를 내 보이려고 합니다.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상태가 다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전부 자세가 동일합니다. 전부 자세가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정하고 있을 때 호흡이 잘 되는 사람도 그냥 똑바로 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자선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뭐냐면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수행 잘 못할 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경행을 잡고 하라. 경행. 그런데 수행의 단추를 끼우기 쉬운 것은 경행보다는 또 자선입니다. 대상의 마음을 고요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거기에 똑같이 일치시켜 가지고 알아차린다는 게 여간 힘드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단순해야만이 그 대상의 마음을 일치시키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표적물이 고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총을 쏘가지고 맞히기가 수월하지, 표적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맞히기가 수월한 게 아니란 뜻이라. 이동하고 있을 때는 맞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표정이 고정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힘이나 아니면 겨냥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절할 것 같으면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은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들과 대상과 마음을 일치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다른 걸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자꾸 만들어서도 안 되고, 대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 근데 뭔 생각이 나면 금방 마음이 그쪽에서 내가 이거 일어났지 하고 알아차리고,
가려운 게 있으면 가려운 게 일어났지 하고 알아차리고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실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다른 걸 알아차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초심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대상이 일어난 것을 일어나자마자 분명히 알아차리는 힘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힘이 있으면은 대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적어집니다. 점점 더. 근데 지금은 그 힘이 적기 때문에 가만히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그것들을 무시해버려요. 전부 무시해버리고 이번 1시간 동안 앉아있는다. 그러면 대상을 차라리 안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1시간 동안은 앉아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견뎌보십시오.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1시간 동안 있는다는 거 참 힘이 듭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본인이 압니다. 있어보면 뭐 손가락 하나도 깜빡하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라도 자꾸 회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든지 그래야지 안 움직이고 있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은 산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떠한 것도 움직임 없이 1시간 동안 아니면 자기가 30분 잡았으면 30분 동안은 움직임 없이 있겠다 하는 마음을 잡고 가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을 동안에 마음이 계속 들끓는다든지 힘들어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 즉시 자선에서 일어나서 경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1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는 어떤 경우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대상을 안 알아차리더라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는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자해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수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으면 효과적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가벼워져 있어요. 가벼워져 있어야만이 이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 나가면 그때서 이제는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앉아있는 습관을 먼저 기르고 나서 앉아있으면서 내가 자해수행을 하든지 붓다누사띠를 하든지 해가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가벼워진 상태를 자꾸 만들고 해요. 가벼워지고 고요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1시간 내내 자해수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자해수행을 그만두더라도 마음을 알아차려 보니까 가벼워져 있고 고요해져 있는 상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움직임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앉아 있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일부러 올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만 딱 중요한 게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척추 부분이 가벼워야 됩니다. 척추 부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뒤로 이렇게 쭉 한번 뻗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머리에서 위에서 머리를 부분을 갖다 쭉 끄집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척추에 있는 것부터 해서 하나씩 포개진다 생각하고 살그머니 내려옵니다. 위에서 이렇게 쭉 잡아 끌어올리면서 그걸 이제 살그머니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척추 하나하나 그대로 그냥 쌓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만 앞으로 툭 내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런 상태가 돼 있을 것 같으면 배가 긴장해가 배가 쭉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척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배만 앞으로 툭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배가 툭 내려간다고 생각해야만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나가는 거예요. 자세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딱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자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대상을 알아차리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졸음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해 수행을 하든지 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해도.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나가고 나서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보자들 할 때는 한 달 동안은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훈련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훈련 해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훈련, 그다음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벼워지는 훈련, 이걸 자세 수정부터 해가지고 자해 수행까지 한 달 내에 그것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가 편안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눈꺼풀부터 해가지고 이마부터 눈꺼풀, 그 다음에 입술, 어깨, 그 다음에 배, 손 이런 데 긴장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자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호흡하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 하면서 이 체크하는 것부터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눈꺼풀이 지금 떨리고 있는지, 입술 닿아 있는 것이 꽉 안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손 마주친 데서 열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엉덩이나 이 무릎 닿아 있는 데서 가벼운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부터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이 밑에보다는 위에가 훨씬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갖다 긴장도로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여기 역삼각형이 됩니다. 그만큼 이쪽 위쪽으로 상기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어깨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긴장을 풀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몸의 긴장도를 자꾸 한 달 동안 하면서 풀고, 그러고 나서 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요해져 있는지 하는 걸 체크하는 것은 1분에 내가 몇 번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하나로 했을 때 1분 동안에 이걸 몇 번 하고 있는가. 보통 16, 17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1분 동안.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그냥 3.3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 이거 탁탁 숫자 세는 기계, 그걸 손에 가지고 있다가 1분 동안 편안한 상태에서 1분 동안 몇 번 하고 있는지라도 자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보니까 한 15번 됐다. 또 다음에 해보니까 한 17번 됐다. 그 다음에는 한 19번 됐다. 어느 상태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가 하는 것 갖다가 자꾸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호흡의 수준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건 다 틀립니다. 또 나의
먹고 하는 것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장 자연스럽게 돼 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내가 호흡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걸 갖다가 알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명칭 먼저 붙이려 하고 대상 먼저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이 훈련부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할 때 호흡을 측정하는 것들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 달간 훈련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뒤에 보면 호흡과 윗바사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을 할 건지 사마타 수행을 할 건지 하는 것들에 따라서 호흡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다른 거 무시해버리고 알아차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는 지수, 하풍의 요소들로 알아차릴 건지, 본인이 분명하게 가벼워져 있고 고요해져 있으면 뒤에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게끔 호흡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까지가 됐을 때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호흡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됩니다. 딱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행하면서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집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한참 수행하다 보면은 장애가 있는 걸 합니다. 근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장애가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장애를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진척은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장애도 호흡과 마찬가지로 대상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스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장애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들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 부분에 대한 걸 적어놨습니다. 근데 수행에서의 장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냄이나 그 다음에 집착하는 것들이나 의심이나 후회하는 것들이나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부분을 써놓은 것이 이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대부분 수행에서 장애들은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호흡을 알아채려고 할 때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려고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밀쳐내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좋고 싫은 것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고 싫은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것들에 따라서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고요하고 더 그 상태를 즐기고 싶다? 그럼 감각적인 욕망 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수행에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걸 갖다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호흡을 갖다가 억지로 자꾸 합니다. 그러면 상기가 되고 성냄이 일어나게 돼요. 고요한 상태에서 아직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지 못한데도 고요함을 즐기려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졸음에 푹 들어집니다. 대상이 알아차리는 것이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꾸 가려다 보면은 대상을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요동을 치게 돼요. 들뜨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수행해야 되나 하고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수행 초기에 일어나는 5가지 장애는 전부 지금 수행에서 뭔가 호흡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그 장애 부분들을 갖다가 놔주고 수행을 지속해 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일부러 스님이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가볍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먼저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자꾸 먼저 알아차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고요하고 가벼워진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그걸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부산에서 박용입니다. 네. 그 아까 본문 중에 그 말씀하신 거에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저는 요추 부분이 좀 긴장이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여기 억지로 좀 벽에 붙고 이 방석을 좀 받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의자에 앉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 대신에 허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펴져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는 어떠한 경우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길을 걸을 때 스님 가르쳐 주신 대로 왼발 오른발 하는데 그게 제가 산마타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깜빡 놓치게 되면 머리는 계속 왼발 오른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교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명칭을 붙이지 말고 발이 움직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해봐요. 명칭을 붙이지 말고. 예, 붙이지 말고. 그리고 그 체력이 떨어져도 hum침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아무리 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도 같이 여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재미가 없고 무슨 그럴 때 hum침에 빠진다고 지금 네, 그거는 마음의 부분이고 제가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몸도 마찬가지다. 몸이 힘들면은 그래서 부처님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가지고 혼침이 돼 있는 마음의 상태를 깨워보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면은 몸이 안 따라주는 거니까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있을 때 마음도 깨어나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될 때는 마음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몸을 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경영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경영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대상을 놔버리고 좀 쉬는 것이 몸을 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